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셔 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CHTV 56.9 주의 은혜라 이윤우경입니다. 이상기온으로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이 한국에도 미국에도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세상도 요란하고 날씨 변동도 요란하지만요. 믿는 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복된 나날들로 편히 지내시기를 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바퍼 사역을 아시는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바퍼 사역은 말 그대로 소외된 자, 굶는 자들에게 밥을 퍼주면서 복된 소식, 복된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입니다. 다일 공동체, 우리 이분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최일도 목사님이 한국의 청량리 588 지역에서 라면을 끓여주며 시작되어서 이제는 온 열방으로 확대된 귀한 사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은 미주 다일 공동체 원장으로 한동안 섬기시다가 지금은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밥을 퍼주며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박종원 선교사님, 박 목사님을 모셔보도록 했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정말로 반갑습니다. 예, 머리가 더 많이 하얘지셨어요. 예, 제가 머리가 많이 하얘졌죠. 네네. 예, 특별히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서 예. 머리가 좀 많이 하얘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수고가 정말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일 공동체가 한국을 넘어서서 미주 지역에 온 것도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예, 그렇죠. 아프리카까지 펼쳐졌다는 소식은 사뭇 반갑고 네. 또 놀라기도 하고 네. 하는 그런 소식이 됩니다. 네. 어떤 사역을 하고 계세요? 탄자니아에서는? 예, 이제 탄자니아 다일 공동체는 이제 올해로 7년째 개원한 지 7년째가 됐는데요. 벌써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다일 공동체는 아시다시피 제3세계 아시아와 아프리카 빈민촌의 그 도시 빈민촌의 그 아이들, 예. 또 여성들, 그런 주민들이 그 선교의 타겟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30년 전에 이제 저희 다일 공동체 바퍼 사역이 올해 11월로 30주년을 맞이하거든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예, 네. 그래서 저희도 탄자니아 그 쿤두치라고 다레살렘에서 좀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도시 외곽 지역, 늘 하루 종일 돌 깨가지고 뭐 하루에 1불, 2불, 많이 벌어야 3불 정도 버는 그런 주민들이 한 5천 가구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이제 바퍼를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다일 공동체가 이제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 슬로건이 이제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바퍼에서 꿈퍼로. 아하. 예, 예. 밥을 퍼주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먹지 못했는데 이제 영양은 해결이 됐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아이들에게도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꿈을 퍼주자. 그래서 바퍼에서 꿈퍼로 저희 아프리카 탄자니아뿐만이 아니라 제3세계 아시아와 아프리카 빈민촌에 저희가 하는 사역이 바퍼는 베이스 기본이고 예. 다음에 이제 꿈을 퍼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탄자니아도 이제 바퍼 할 때 한 800명, 900명 정도 아이들이 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는 사역이 탄자니아의 유일한 대안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라고 하면은 뭐 한국에는 다양한 대안학교들이 있고 역사가 길지만은 탄자니아 저희 쿤두치 마을만 해도 아이들이 학령기 아동, 이미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초등학교 졸업반이 되어야 할 나이지만은 한 번도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이제 채석장에서 돌을 깨고 그러다 보면은
이 친구들은 집에서 동생을 돌봐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네. 되고 또 심지어는 다른 집에 가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돈을 벌거나 또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머리에 이고 마을을 돌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11살, 2살, 3살, 4살이 돼도 한 번도 연필을 잡아보지 못해서 수화일리어 말은 하지만 읽고 쓰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5년 전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대안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네.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꿈을 퍼 나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그렇죠. 툴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꿈퍼의 귀한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우리 목사님 그 의상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어떤 네. 의상입니까? 좀 소개해 네, 주세요. 이거는 뭐 아프리카 전통 의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는 정장이라고 할 거예요. 아프리카 아하, 정장. 네.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모처럼 미국에 또 LA에 탄자니아 선교 보고를 하러 오면서 한 벌 마련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네. 자 이제 탄자니아에서 지금 한 3년째? 4년째 벌써. 네, 예. 그렇습니다. 한동안 LA에서 미주 다일 공동체 원장으로 섬기셨죠. 네, 그랬죠. 예, 그랬죠. 예, 그리고는 또 잠시 어디 가셨다가 아틀란타에서 네, 네팔에 미주, 갔다가 네팔요. 예, 예. 네, 네팔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우리 본부장님을 그 LA에서 만났잖아요. 그랬죠. 네. 예, 그래서 방송도 같이 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나누다가 저희 미주다일 공동체 본부는 애틀란타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청량리에 밥하나는 운동본부에서 밥을 푸다가 미국의 다일 공동체 본부를 애틀란타에 셋업하면서 제가 2003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렇게 됐군요. 예, 그렇게 네. 됐어요. 벌써 15년 전 얘기네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한인 교민들이 가장 많은 남가주에 와서 한 3년 남가주 지부를 설립하고 사역을 하고 또 저기 멕시코에 테게타하고 티와나 그 중간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쓰레기 매립장에 한 1년 반 정도 매주 목요일마다 가서 그 바퍼를 했죠. 햄버거를 해가지고. 그때도 그게 1년 반이나 됐군요. 예, 저희 같이 시작했었는데. 맞습니다. 네, 네. 사실 멕시코를 처음 소개시켜준 분이 우리 본부장님이세요. 예, 예. 그래서 제게 안내해 주시고 또 처음 데려가 주시고. 네. 그래가지고서 오래됐습니다. 네, 네. 벌써 그것도 3년 저도 멕시코 사역을 한 17, 18년 했으니까요. 네,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애틀란타 본부로 다시 발령이 나서 그랬군요. 애틀란타로 가서 사역을 하다가 네팔 다일 공동체 원장 자리가 비면서 체일도 목사님께서 네팔에 한번 가보지 않겠냐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네팔로 가서 3년간 네팔 다일 공동체에서 사역을 했죠. 그런데 네. 참 감사한 것은 거기 가서 바퍼를 할 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었던 학생이 있어요. 예. 예, 그 문화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감사하게도 지금 몇 주 전에 그 한국의 한동대학교 4년 장학생으로 와가지고 지금 네. 한국의 다일 공동체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 할렐루야죠. 예. 예. 네팔은 어떠셨어요? 예, 환경이랑 네팔은 참 열악하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네팔은 인도하고 네팔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힌두교 국가거든요. 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진 이후에 네팔 정부가 본인들이 힌두교 국가라고 더욱 표방하면서 아주 이렇게 압박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네팔 다일 공동체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아마도 네팔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위축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곳이고요. 네팔이 절대적으로 인도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특히 경제적으로 인도에서 가스나 석유나 심지어는 전기까지도 인도가 그 히말라야에서 수력 발전을 해서 전기를 끌어가면 그 전기를 대사오는 그런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네팔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완전히 종속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예, 그래서 인도 정부가 아마 바짝 재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팔 정부에서도 자기네는 힌두교 국가다라고 해서 기독교인이나 혹은 선교사님들 뭐 공식적으로 선교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네팔에서는. 그렇군요. 예.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데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한 3년 계셨고, 예, 3년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대로 탄자니아로 가시게 됐군요. 예, 그리고 네팔에서 나왔는데 마침 나온 계기가 그 탄자니아 이제 제가 발령이 나서 탄자니아로 네. 가게 되면서 조금 공백 기간이 있어서 한국에서 다일 공동체 본원에서 또 훈련도 좀 받고 그래요. 또 다시 바퍼를 좀 하다가 네. 제가 가게 됐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사이에 네팔에 지진이 났었죠. 예, 그래가지고 바로 그때였군요. 네네. 그래서 참 제 마음은 그냥 네팔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네팔에 지진이 나고 나서 네. 그 많은 그 긴급 구호팀이라든가 아니면 선교 단체에서 갔었어요. 그래요. 저희 다일 공동체도 최일도 목사님이 벌써 아마 네팔 지진 나고 10번 이상 다녀고 가셨을 거예요. 그랬군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박성원 홍보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서 저희는 집중적으로 그 어디를 도왔나 하면은 사실 네팔 지진이 난 곳은 고르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곳이 전혀 반대편에 그 신두팔촉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인데 예배를 드리다가 지진이 나가지고서 예배당이 무너진 곳이 10개가 넘고요. 심지어는 예배 드리다가 교인들 가운데 3분의 1이 매몰되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사모님이 설교를 듣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양 부모를 다 잃은 아이들이 4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피해가 컸던 거군요. 뭐 크리스찬이 예배를 드리다 그러다니. 그렇죠. 예, 네. 크리스찬이 밀집됐다기보다는 네팔은 크리스찬이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실하게 그 힌두교 지역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예배당이 열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진에 흔들려서 예배당이 무너져서 저희 다일 공동체가 10개의 예배당을 신축을 했어요. 그래요? 예, 그렇게 했고 그때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들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10개의 교회를 수축을 했고 또 지금은 그 40여 명의 신두팔촉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랬군요. 네, 고아원을 짓고 있는데 사실 네팔을 위한 기도 제목은 2가지예요. 지금 네팔 정부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힌두교 국가라고 하면서 그 선교라든가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압박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네팔에서 선교하는 분들, 선교사님들 또 우리 다일 공동체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고아원 짓고 있는 신두팔 쪽에 그 4층짜리 저희가 고아원을 지어서 이 40여 명 아이들을 갖다가 저희가 함께 생활하면서 또 그들이 성장해서 정말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또 그 이후에 신두팔초 지역에 그 꿈퍼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또 복음의 그 선교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짓고 있는데 지금 좀 건축 기금이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층 슬라브까지 올라가고 나서 사실 좀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 혹시라도 저는 탄자니아 선교사지만 전 네팔 선교사로서 네팔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2가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좀 감동이 되시는 분 또 하나님 예비한 분이 있다면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귀한 도전을 많이 주셨네요. 저를 탄자니아 얘기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지금 탄자니아 얘기를 하기 바로 전에 우리 목사님도 탄자니아 가셔갖고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고생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저 오래간만에 보니까 가장 변한 게 그 흰머리가 많이 생겼죠. 머리가 흰머리였죠. 네팔에 가서도 흰머리가 좀 생겼습니다만 특히 탄자니아에 가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탄자니아에 한 4년째 있으면서 말라리아에 5번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걸렸을 때하고 4번째 걸렸을 때 아주 심하게 걸려서 한 2, 3주 끙끙 앓으면서 정말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기침과 고열과 설사와 또 막 온몸이 쑤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머지 3번은 그래도 다행히 그냥 약만 먹고 말라리아네 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요. 이렇게 5번 걸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말라리아 맛을 좀 압니다. 그래요. 예, 네. 말라리아. 자, 말라리아 맛을 네. 이제 알 만큼이면 네. 어떤 부분은 이제 고생스럽지 아니하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지나갈 수 있을까도 파악을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네. 이제 말라리아로 아프리카가 여전히 예. 큰 피해 혹은 큰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인 네.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병이 이제 말라리아라고들 하니까요. 맞습니다. 탄자니아도 그 예외는 아닐 것이고. 그럼요. 아주 심하죠. 또 이제 그 쿤도시라는 것도 예외는 아닐 당연하죠. 텐데. 더 심하죠. 예. 우리 이 다이 공동체에서는 어떤 일을 그곳에 펼치고 계시나요? 네,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아프리카 그 통계된 거에 보면은 네. 물론 좀 오래됐지만 사망률 1위가 에이즈입니다. 아하, 그리고 네. 사망률 2위가 말라리아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여기 미국에서 시애틀에 사는 빌 게이츠라는 분이 네. 그 부인하고 함께 빌 게이츠 멜린다 파운데이션 재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동안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을 아프리카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분 참 좋아하고 존경하거든요. 네.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네네. 정말로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그 아프리카의 그 에이즈 예방과 또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프리카 55개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예외 없이 에이즈 환자들은 병원에 가면은 에이즈 약을 공짜로 받을 수가 있어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체크업하고 약을 받아오고 그 약을 먹으면은 수명이 수십 년 연장이 되는 겁니다. 에이즈 환자일지라도. 그렇죠. 네. 과거에는 약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약도 사 먹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은 몇 년 안에 죽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뭐 보통 사람처럼 삽니다. 다만 이제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 빌 게이츠 그 와이프하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해줘서 얼마나 일입니다. 고마운지 모르고요. 네. 그리고 혹시 그거 아십니까? 한 2주 전인가요? 미국 그 포브스지가 세계 최고 부자를 발표했어요. 네. 혹시 세계 최고 부자 현재 네.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동안은 계속해서 빌 게이츠라고 그렇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변함없을걸요. 근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번에 바뀌었죠. 그분도 미국 사람인데 네. 바로 아마존을 세운 네. 그 제프스라고 하는 예. 그 CEO거든요. 그분의 발표된 재산이 한국 돈으로 보면은 한 1,60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숫자로 그렇죠. 봅니다. 저희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근데 동그라미 쓸라 그래도 안 도대체 되시죠. 그 돈이 네. 얼마 정도의 규모인가를 가름해 보자면 대한민국 1년 예산이 400조가 좀 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4년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다라고 얘기하면은 네. 아마 좀 상상이 되실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물론 인터넷에서 그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네. 게 아니고 아프리카 에이즈를 위해서 빌 게이츠 세계 최고 부자가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을 해서 그렇게 아프리카 에이즈 환자들이 수명이 수십 년 연장됐듯이 이 사망률 2위인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 이 세계 최고 부자 제프스가 자기 재산을 정말 이렇게 헌신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그걸 위해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기도에 동참할 자가 더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말라리아가 네.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넘버 2로 네. 사망률이 높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계시는 그 쿤도시에서는 어떤 일들로 말라리아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말라리아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그게 이제 그 바이러스성으로 전염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에이즈, HIV는 이제 감염이 되죠. 네. 하지만은 이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모기가 이렇게 물게 되면은 그 충이 말라리아 충 벌레가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그 면역력이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또 그것이 혈관을 타고 내려가 가지고서 그렇게 작용을 하다 보면은 특히 면역력이 약한 분, 잘 먹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어찌어찌 잘 넘겨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말라리아 충이
몸속에 몇 마리가 들어가느냐.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라리아 검사가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 병원에 가면은 바늘로 콕 찔러가지고 피 요만큼 나오면은 현미경으로 보면 한 15분 정도면은 말라리아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아하. 또 충이 몇 마리 정도가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말라리아 충이 있으면은 약을 먹으면 돼요. 말라리아 검사하는데 한 1불 50전이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네. 약을 사 먹는데도 뭐 좀 싼 약들은 한 3불 50전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불이면은 말라리아 검사도 하고 약도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현지인들에게 특히 저희가 사역하는 쿤두치 채석장 마을 분들에게는 그분들이 하루에 1불, 2불, 3불을 버니까 이틀치를 꼬박 일을 해야 그 돈으로 말라리아 검사를 하고 네. 말라리아 약을 사 드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라리아에 걸렸잖아요. 마치 우리가 한국이나 미국에서 감기에 매년 걸리듯이 이분들은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워낙 돈이 없고 가난하다 보니까는 그냥 웬만큼 걸리는 말라리아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그냥 겁니다. 견디고 지나간다. 네. 아주 심하게 말라리아 충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는 정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도 말라리아 5번 걸려보고 고생을 해보니까 또 우리 마을에 가서 제가 사실 이번에 미국에 오기 전에 저희 마을 한 10몇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한 집에 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스텝에게 이분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목사님 말라리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러면 병원에 가면 되죠.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약 먹으면 되는데 목사님 돈이 없잖아요. 1불 50전이 없어서 약값까지 5불이 없어가지고 말라리아 걸렸는데 그 고통을 참으면서 집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주머니를 발견하고 이게 바로 우리 마을의 현실이구나. 네. 아마 시골은 더 할 겁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말라리아가 아프리카의 사망률 2위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역이 바퍼 사역, 또 대안학교, 또 1대1 아동 결연을 통해 가지고서 400여 명 아이들 우리가 케어하거든요. 네.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만 하면 우리 네팔의 문화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의 우리 다일 공동체와 MOU를 맺은 대학에 장학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하지만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말라리아가 이렇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1차는 말라리아 예방을 좀 우리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재작년부터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모기장만 있어도 모기장만 있어도 해도, 네. 그렇죠. 말라리아는 감염되는 게 아니고 모기한테 물리는 거기 때문에 그 말라리아 모기한테만 안 물리면 되는 거거든요. 모기가 말라리아 충을 옮기는 모기가 따로 있나요? 있죠. 말라리아 일반 모기하고 달라요? 틀립니다. 아주 그냥 무섭게 생겼어요. 말라리아 생긴 것조차도. 모기는. 뭐 요만한 모기 봐도 무섭게 생기긴 했어요. 일반 모기하고는 틀리고요. 그래요. 이 말라리아 모기는 특히 밤 한 10시부터 새벽 한 3시 정도까지가 가장 왕성하대요. 그래서 깊은 밤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모기장을 치고 자면 그렇죠. 모기장을 치고 자면은 이제 보통 저희 마을에서는 한 4, 5인 정도가 한 방에 자요. 네. 그래서 4, 5인용 모기장만 치고 이 모기장을 1년에 한 번만 바꿔줘도 아마도 말라리아를 한 7, 80% 이상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모기장은 다 있는데 다 사가가지고 구멍이 여기저기 뚫리고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들에게 모기장을 나눠주자.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300장, 300가구에 모기장을 나눠줬고요. 작년에 이제 400가구에 400장의 모기장을 나눠줬고 제가 이번에 미국에 오기 전에 800장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모인 분들이 1,500분이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700분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느낀 것이 이분들에게 5불짜리 모기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감한 이유가 모기장을 나눠주면서 5불짜리 모기장을 한 장 받아가는 분들이 저한테 수십 번을 감사하다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중가지 아싸한테 하면서 몇 번을 고맙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게 이거였구나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400여 명 아이들에게 매달 그 옥수수 가루나 아니면은 쌀을 나눠주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한 10불 정도 해요. 아하. 그런데 5불짜리 모기장을 나눠주는데 오히려 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나눠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분들에게 필요한 게 이거였구나 생각을 하고 이번에 미국에 와서 또 애틀란타와 동부 지역과 또 LA에 와가지고서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도 나도 십시일반으로 모기장을 이렇게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요. 제가 가서 올해 가자마자 이제 700장 정도 모기장을 더 나눠주고 내년에는 2,000장을 나눠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 올해 나눠줄 700장 모기장 값은 확보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네네. 내년에 2,000 가구에 2,000장의 모기장을 나눠주고 점진적으로 이제 3,000장, 4,000장, 5,000장 해서 우리 마을 전체에 다른 건 몰라도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은 1년에 한 번씩 나눠주자 하고 제가 다짐을 했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귀한 일인데요. 목사님, 이 다일 공동체가 지금은 한국에서 어느 만큼의 아니면 전 세계에서 어떤 활동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네, 참 감사하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는 11월이 다일 공동체가 30주년을 맞이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바퍼에서 꿈퍼로 꿈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한국을 비롯한 10개 나라에 저희 다일 공동체가 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아마 이 내용은 잘 모르실 거예요. 10개 나라나 예, 되는군요. 10개 나라요. 네. 한국,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탄자니아, 우간다, 미국, 캐나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 캐나다는 제3세계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역을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물론 한국에는 잘 알다시피 바파나농 운동본부가 있고 또 개신교 최초의 무료병원인 다일 천서병원과 또 임종자를 위한 다일 작은 천국 그리고 다일 영성수련원을 하는 다일 공동체, 설곡산 다일 공동체도 있고 DTS를 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저희 한국과 미국과 캐나다 다일 공동체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제3세계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저희 다일 공동체는 그 해외에 있는 다일 공동체는 특히 제3세계에 있는 네. 다일 공동체는 설립한 지 20년 안에 한국에서 파송된 그 원장들, 그 선교사들이 다 철수해서 현지에서 사역자를 키워가지고 현지 사역자들이 그 현지의 다일 공동체를 이끌어 가자라고 해서 저희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마침 작년 9월이 중국 다일 공동체가 해외에 세워진 첫 번째 다일 공동체였어요. 네. 근데 중국 다일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죠. 아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지도 보면은 이 저쪽 북한의 가장 뾰족한데 고기 두만강 건너가 훈춘이라는 지역인데요. 네. 훈춘에다가 훈춘 다일 공동체, 중국 다일 공동체 고아원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20년이 되다 보니까 우리 중국 다일 공동체 출신 우리 다일 공동체 아이들이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가정도 꾸리게 되고 네. 또 직장도 다니게 되고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중국 다일 공동체를 중국 사람들이 설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중국하고 중국 훈춘 정부하고 약속을 했어요. 20년이 될 때 우리가 중국 정부에다가 이 고아원을 다 기부 체납하겠다. 아하. 우리는 손을 털고 나오겠다. 그랬는데 참 감사하게도 지난 20년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중국 다일 공동체 출신들이 지금 지난 9월에 중국 다일 공동체 고아원은 훈춘 정부에다가 다 기부 체납하고요. 아하. 그리고 우리 중국 다일 공동체 출신 우리 아이들이 물론 우리 중국 동포 아이들도 있고 한족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 아이들 네. 중심으로 저희가 중국 다일 공동체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 지부들은 앞으로 차츰차츰 시간이 다가오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군요. 네, 현지인들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네팔 같은 경우가 사실 2008년도에 세워졌으니까 이제 11년이 됐거든요. 근데 네팔 같은 경우가 두 번째로 아마도 빠르면은 20년 전에 네. 네팔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 훈련받은 사역자들이 네팔 다일 공동체 이끌어갈 건데 지금 현재도 사실은 그 카투만두 그 네팔 다일 공동체와 또 포카라의 다일 공동체 그리고 고원을 짓고 있는 신두 8촉에는 그 원장들이 다 현지인들이에요. 그래요? 예, 네. 현지인들인데 뭐 아직은 100% 그렇다고 하긴 그렇고 한 많이 보면은 한 80에서 90% 정도. 지금 현재는 부원장 한 분만 한국 분이 파견돼 가지고 행정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서포트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아마 조만간 머지않아 완전히 우리 네팔 다일 공동체 우리 네팔리들 네네. 훈련받은 우리 네팔 공동체 가족들이 이끌어갈 것이고 제가 사역하는 탄자니아 다일 공동체도 이제 올해로 7년이 됐는데 앞으로 13년 안에 우리 탄자니아 우리 스태프들이 훈련을 받고 탄자니아 다일 공동체로 이끌어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우리 목사님, 젊은 시절부터 다일 공동체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연유가 궁금합니다. 그 배경이 어떻게 다일 공동체를 만나게 됐으며 네. 최일도 목사님과의 만남 예.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네. 그 모든 것들이 다 궁금해요. 네, 참 그 질문을 하시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네. 사실 최일도 목사님을 처음 만난 건 이제 최일도 목사님이나 저나 그 장신대 학부 출신이에요. 그래요. 네.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 제가 1학년으로 입학했을 때 최일도 목사님은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신학대학원 졸업반이셨어요. 네. 그때 이제 처음 만나서 선후배로 인사를 하게 됐는데 최일도 목사님이 사실 독일 유학을 가시려다가 네. 독일 유학을 포기하시고 청량리에서 4일 굶은 함경도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그분에게 설렁탕을 사드리고 또 수없이 몰려드는 할아버지들 또 노숙자들을 위해서 라면을 끓이고 또 그게 밥으로 바뀌고 이렇게 밥헌하는 운동이 시작되면서 제가 그 신학생 시절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제 가슴이 떨렸어요. 그래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할 일이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일들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 자랑스러운 우리 최일도 선배님이 하시니까 내가 돕자.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은 신학생 시절에 가서 봉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계기가 됐던 거죠. 네. 그러다가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반 때 최일도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최 목사님께서 박전사 졸업하고 다일에서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네 하고 콜링이 있었어요. 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다일에서 사역하게 된 게 이제 20년 되니까 최일도 목사님을 만난 것은 이제 30년 됐고요. 또 다일에서 사역하게 된 것은 이제 20년이 돼서 이제 이렇게 머리가 허해졌죠. 네. 네. 자, 20년, 30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 발걸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지요. 다른 한눈 팔고 싶지는 않으셨어요? 때로는 한눈 팔고 싶을 때가 있었죠. 네. 예,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건 그건 목회도 궁금하셨을 그렇죠. 것 같고. 뭐 일반 네. 목회도 그렇고 뭐 다른 선교 단체도 그러고 많은 그런 생각들은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다일에서 사역할 때마다 제 가슴이 떨렸다는 거예요. 네. 제가 요즘도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제 또래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슴 떨리는 일을 해야 된다. 아멘. 네? 네. 우리 한평생 사는데 한 번뿐인 우리 인생 하나님이 생으로 명하셔가지고 이 지구별에 와서 살아가는데 가슴 떨리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지. 아멘. 그게 행복한 인생이고 멋진 인생인데 가슴이 떨리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사역은 생명력도 없고 너무나 안타깝다, 불행하다. 네, 네. 예. 그런데 저는 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 다일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사역하냐고. 저는 지금도 가슴 떨림이 있어요. 네. 예. 제가 청량리에서 밥을 풀 때나 미국에 와서 미주 다일 공동체를 셋업할 때나 네팔에 가서 사역할 때나 지금 탄자니아에 와서 사역할 때도 저는 가슴 떨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슴 떨림 때문에 물론 이것은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아멘. 네. 예, 물론 뭐 제가 훌륭하신 목사님들처럼 일반 교회를 감당할 자신도 없지만 그 이전에 저는 제 사명 실현지가 네. 사역 현장이 가는 곳곳마다 이 가슴 떨림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사역하는 것이지 지금이라도 이 가슴 떨림이 없다고 하면 저는 사역 내려놔야죠. 그럼요. 네. 저 우리 사모님과 가족 이야기도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은 제 아내를 만나서 제 아내는 사실 소망교회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강남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계시던. 예, 네네. 저희 처갓집은 거기이고 저는 이제 청량리 다일에서 훈련도 받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혼을 하니까 제 아내가 아마 문화적인 충격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한 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는 사실 목사님 그러면 다 소망교회 목사님들 같은 분들인 줄 알았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와 우리 청량리에 있는 다일 공동체는 여러 가지가 좀 다르거든요. 네. 예, 다른데 문화도 다르고 그렇죠. 배경도 다르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잘 제 옆에서 그렇게 응원해주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미국에 와서 제가 네팔에 갈 때 네. 사실은 좀 여러 가지 그때 상황상 사정상 저희 가족이 다 못 가고 저 혼자 가게 됐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네팔에 가서도 네팔 다일 공동체 원장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지만 이 미국에 제가 원장을 한 10여 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주다일 공동체 원장도 겸직을 하게 됐어요. 그랬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네팔에 가서 사역하다가 당연히 또 미국에 와서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 선교비도 마련을 해야 되니까 겸사겸사 그때 가족들을 잠깐 만나고 그래서 1년에 2차례 들어왔다가 또 네팔에 가고 이제 그런 식이었어요. 네, 아이고 쉽지 않은 네. 생활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또 탄자니아 갔는데 탄자니아도 역시 저 혼자 가게 돼가지고 뭐 지금도 탄자니아 원장으로 있으면서 또 지금 미주다일 공동체는 그 김고운 원장이라고 제가 원장할 당시에 실장으로 했었던 다일에서 오랜 시간 사역했던 그 집사님이 지금 원장으로 사역하고 있고 그렇군요. 저는 현재 탄자니아 원장 겸 미주다일 공동체 협동 원장으로 이제 1년에 한 2차례 그래요. 미국에 네. 들어와서 탄자니아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이렇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이라든가 그밖에 선교비를 좀 모아서 탄자니아 가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요. 네.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탄자니아가 아프리카에서도 동쪽에 좀 네, 위치해 맞습니다. 있나요? 네네. 탄자니아 자랑 좀 하고 싶어요. 좀 해주세요. 사실 동아프리카의 중심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케냐를 생각하는데 많이들 그러죠. 물론 뭐 케냐가 많이 그 발전이 돼 있고 한데 케냐 밑에가 탄자니아예요. 근데 이 나라 크기는 탄자니아가 더 큽니다. 탄자니아는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 합친 것의 한 4.5배가 돼요. 와,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탄자니아 있고 케냐 있고 그 옆에 우간다가 있고 그 밑으로 부룬디가 있고 르완다가 있어요. 이 5개국이 그 동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국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탄자니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유명한 그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 그 무대 배경이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이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킬리만자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킬리만자로 만년설이 있는데 아마 들리는 얘기로는 30년 안에 그 만년설이 다 녹을 거다. 그러니까 위상교 말도 못합니다. 빨리 맞습니다. 요즘에 뭐 미국 캘리포니아도 되게 덥대요. 맞습니다. 한국도 그러고 오히려 요즘 같은 더운 때는요 탄자니아 오면은 더 시원해요. 그래요. 그래서 여름에 오신 분들이 탄자니아에 와서 피서 왔다고 할 정도입니다. 물론 뭐 탄자니아도 여전히 덥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북반구가 여름일 때 남반구인 탄자니아는 겨울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탄자니아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호수가 있어요. 빅토리아 호수라고. 빅토리아 호수가 대한민국보다 더 커요. 바다네요. 그래서 바다입니다. 완전히 바다.
그래서 탄자니아와 케냐와 우간다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세계 3대 폭포 아시죠? 미국의 나이아가라, 네. 남미의 이과수, 예. 그리고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가 있습니다. 네. 이 빅토리아 폭포도 역시 탄자니아 남쪽에 아하. 탄자니아와 모잠비크와 그 사이에 그 빅토리아 폭포가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네. 한국의 제주도 아름답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주보다 조금 큰 크기의 그 잔지바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아하. 예, 근데 그 잔지바르가 세계적인 그 휴양지예요. 그래요? 그래서 유럽이나 중동의 젊은 사람들은 신혼여행도 많이 옵니다. 거기에. 그렇군요. 예, 그렇게 좀 볼거리들이 많은 네. 곳이 탄자니아다. 그래서 참 축복받은 나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제 축복받은 곳에서 그러나 소외되고 또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섬겨가는 이 바퍼 사역, 이야말로 또 축복받은 사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맞습니다. 갖게 되는데요. 예. 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바퍼는 바퍼 사역을 통해 도움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성장해서 이제는 꿈을 퍼 나르는 또 네. 동역자들이 되어지는 맞습니다. 그런 소식이 참로 네. 반갑고 네. 귀한 그게 일이 사실 아닌가 제일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네네. 조만간 또 최일도 목사님이 이제 미주로 방문하시면 저희 방송국에도 좀 초대해서 네. 말씀도 나누고 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네. 하고요. 네. 우리 목사님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예, 제가 이제 여기 LA에서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네. 어느 한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아하. 이제 내일 이제 그 애틀란타에 갔다가 네. 애틀란타 본부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탄자니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번에 와서 그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을 네, 위해서 가장은 그게 우선이었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탄자니아가 아까 축복받았다고 했는데 네. 아프리카 생각하면은 그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네. 물론 지금 현재도 소말리아나 그 이디오피아 쪽은 그래가지고서 동물도 죽어가고 심지어 네. 사람도 죽어가고 있는데 심한 가뭄으로요. 예, 네. 가뭄으로. 근데 탄자니아는 3, 4, 5월이 대우기예요. 아하. 그리고 9, 10, 11월이 소우기인데 네. 특히 3, 4, 5월에는 한국의 장마처럼 비가 엄청나게 와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쿤두치 채석장 마을에 흙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흙집이 무너집니다. 그래요. 흙집이 한 벽이 아예 무너진다든가 구멍이 뚫린다든가 그러면 말라리아 모기들이 엄청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그분들이 꼭 우기철이 지나면 대우기, 소우기 지나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 집 좀 고쳐주세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그 흙집을 고쳐주는데 작게 들어갈 때는 한 100불 정도, 아하. 많이 들어갈 때는 한 200불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요. 그렇게 몇 번 해주다 보니까 이거는 밑도 끝도 없겠어요. 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소피아 엄마라고 하는 한 40살 정도 되신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 좀 도와주세요. 왜 그럽니까? 하니까 이 아주머니 하는 얘기가 이 아주머니에게 아이들이 5이 있어요. 아이들이 5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아빠가 다 틀려요. 이 아주머니는 평생 숫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이 첫 번째 아이 아빠랑 살다가 아이 낳고 이 남자가 부양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아이 아빠하고 살다가 두 번째 아빠, 세 번째 아빠는 이 소피아 엄마가 에이즈 환자라는 걸 알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요. 근데 이 소피아 엄마도 기력이 있을 때는 수술을 팔아가지고 그래도 생계를 이어갔는데 네. 이제 기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죽고 나면은 우리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아주 보잘것없는 흙집에 살지만 그래도 이 흙집 1000불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평생 일해가지고 500불을 모았대요. 그래서 나머지 500불만 도와주시면 이 집을 사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네. 살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너무나 눈물이 나고 감동이 돼가지고서 한국에다 편지를 썼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한국의 어느 장로님이 500불을 보내주셨어요. 예, 예. 그리고 우리 다일 공동체의 홍보대사님 가운데
정말 자청령 우백호 같이 열심으로 하시는 분이 박상원 홍보대사님이고 네. 연극 배우 윤석가 권사님이신데 네. 윤석가 권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사실 윤석가 권사님이 탄자니아 아이들 7명을 입양해가지고 네. 매년 아주 정말 잘 서포트하고 계시는데 네. 그 탄자니아에서 이런 소식을 듣고 그분이 3,000불을 보내주셨어요. 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흙집을 허물고 방 3개짜리 또 화장실까지 있는 든든한 벽돌집을 지어줬거든요. 할렐루야.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비가 와도 끄떡없고요. 그렇죠. 무너지지 또 않죠. 방도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예, 그래가지고서 이 가정이 너무나 해피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그렇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오면서 우리 마을의 흙집 가운데 가장 열악한 곳 10곳을 선정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는 곳마다 애틀란타 또 뉴욕, 뉴저지, LA 와서 얘기를 했더니 많은 교회들이 또 개인들이 물론 아직 10교회가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네, 10곳이 네. 지금 이제 6곳이 채워졌고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애틀란타 가서 한 번 더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 네. 아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고요. 아멘. 그래서 저희가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 보급 사업과 또 흙집을 벽돌집으로 고쳐주는 거 그리고 저희가 탄자니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퍼에서 꿈퍼로 하면서 현재는 바퍼 센터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공간이 좁아서 대안학교 하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또 특히 티네이저들 같은 경우 초등학교 겨우 졸업해가지고서 우리 마을은 중학교에 이렇게 그 상급 학교에 지나가는 진학률이 네. 한 30%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다 네. 보니까 티네이저들이 마을을 배회하면서 예, 참 안타까운 그래요. 기껏 그 아이들의 꿈이 오토바이 운전이나 버스 차장 돼가지고 그나마 하루에 2불 3불 버는 게 꿈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아이들이 제 가슴에 다가와가지고서 네. 그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준비하게 된 것이 바로 제빵기술학교고 아하. 또 엄마들을 위해서 준비하게 된 게 미신기술학교예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마을의 유일한 도서관을 좀 지어서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우리 마을에 흙집에 사는 사람들은 전기도 없거든요. 네. 수도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요. 예. 숙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또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좀 책을 많이 읽게 도서관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마을의 유일한 도서관을 지으려고 그렇군요. 지금 탄자니아 다일 비전 센터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미국에 오기 네. 전에 예, 이 기초 공사를 했고요. 이제 제가 가자마자 지금 공사할 게 많습니다. 아이고, 다일 비전 예. 센터도 공사를 해야 네. 되고 또 우리 아이들 흙집을 벽돌집으로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데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이 다일 비전 센터 건물을 짓기 위한 사역비는 마련이 됐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 대안학교의 교실에 들어갈 책상, 의자, 또 제빵기술학교에 들어갈 제빵 기계들, 그리고 또 도서관에 들어갈 기자재, 또 책들, 뭐 이런 것들, 또 식당에 들어갈 책상하고 의자, 이런 굳이 말하자면 이제 소프트웨어죠. 그렇죠. 예, 그걸 좀 갖춰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또 그 많은 일들 결국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네.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30년 전에 시작한 이 다일 공동체의 사역이 이제 전 세계 10곳에서 그 귀한 밥을 퍼주는 곳에서 이제 꿈을 퍼주는 네. 귀한 사역으로 성장해 나가게 된 것이 네. 한 제너레이션이 30년이라고 한다면 네. 정말 귀한 일들을 이뤄내신 게 아닌가. 그동안에 다일 공동체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좀 많이 겪었습니다. 크고 네. 작은. 네. 그럼에도 꾸준히 그 모습을 그 꿈을 본래 잃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네.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다일 공동체를 이미 돕고 계시는 분들이 네. 계실 수도 있겠고 그렇죠. 또 꾸준한 그런 섬김의 모습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자, 또 오늘 이 방송 녹화를 하면서 네. 가장 큰 도전을 받은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리를 설레게 하는가, 네, 우리의 그렇죠. 가슴을 뛰게 하는가, 그렇죠. 그것을 한번 또 돌아보게 되는 귀한 네. 시간이 되었지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산테.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가슴 뛰었던 적이 있는가, 단 한 번이라도 설레어 봤던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든지 우리가 설레이지 아니하고 가슴이 뛰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쯤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요 AM 1650과 1230 두 곳에서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기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쇼 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으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